114요. 법정지상권이요.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기에는 양이 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특히 여기 서울시가 아닌 한 일반 지방들은 항상 땅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매를 하잖아요. 그럼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모르면 경매를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고팔고 중개를 할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항상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돼요.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를 하거나 경매를 위주로 한다거나 또는요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요, 이것은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세 가지가 좀 어려워요. 하나는 뭐냐면 취득시효를 이해하는 건데, 취득시효는 좀 쉽죠. 그림 두 개만 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인데요, 공동소유 쉽죠. 그러면요 그림 두 개만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 법정지상권은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약간 양이 많아요. 양이 많으니까 항상 내가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느냐, 하나의 모든 것은요 민법은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딱딱 하나하나 비교되는 게 있어. 그 비교만 딱 알아보면 끝이에요. 알죠? 그래서 먼저 네 가지를 먼저 비교할 거예요. 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깊게 다시 설명하도록. 자, 보면 먼저요 365조가 일괄경매 청구권이에요. 일괄경매 청구권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가 있고, 여기 1번이요 건물이 없어요. 이걸 나대지라고 그래. 그러고 나서요 여기요 을이요 저당을 잡죠. 저당권 2월 1일이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요,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토지 위에 토지의 소유자, 즉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있죠. 언제? 여기 3번 3월 1일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처음에요 저당을 잡을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는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토지와 건물 수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를 보면요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을 잡았죠. 그럼 만약에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이 되죠. 경매가 되면 토지만 경매가 된다. 토지만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토지를 경락을 받은 사람도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돼. 건물이 없는 상태로. 그래서 건물이 없는 상태로, 근데 건물이 지금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철거를 해야 되죠. 이게 문제가 되죠. 철거하면은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가 되죠.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을 그러면 한꺼번에 경매를 해봐. 한꺼번에 경매하면 경락받은 사람도 병이죠. 건물의 소유자도 병이죠.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일괄경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만 경매해야 되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만 경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까지 경매를 하려면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돼. 첫 번째, 토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다. 두 번째,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한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동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매각대금이 따로따로 나와. 매각대금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매각대금이 하나는 매각대금, 하나는 경락대금 이랬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나오는데, 여기는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했으니까 토지에 경매대금에서는 돈을 받는데 건물에 경매대금에서는 돈을 못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 못 받는다고.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해. 토지에서만 받아. 토지에서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괄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럼 경매가 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 다음에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야.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일괄 경매를 할 필요가 없어. 토지만 경매도 돼. 그러면 건물은 철거해야 돼. 자, 세 번째는 과잉 경매가 아니에요. 과잉 경매의 문제가 아니다. 과잉 경매는 뭐냐? 토지하고 건물 다 같이 저당을 잡았는데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건물까지 경매를 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저당 잡았어. 갑의 토지하고 건물하고요. 그런데요 건물을 경매하면 3억이 나와요. 토지도 3억이 나와. 그러면 토지만 경매하든지 건물만 경매하든지 하나만 경매해도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으로 저당 잡았다 해서 둘 다 경매를 하면은 채무자한테 너무 큰 손해잖아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하나의 경매는 영적 치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란다? 과잉 경매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 돈 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죠? 건물이 철거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 경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 봐. 내가 뭐라 그랬냐? 일과경매는 경매하기 전에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 갑의 토지 위에 뭐죠? A가 건물을 지었어. A가요? 누가요? A가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어. 저당 잡고 그 다음에 또 지상권 잡았는데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어.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일과경매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경매가 되기 전에 이것을요, 갑이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그럼 일과경매를 해요. 누가 건물을 건축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매하기 전에만 동일하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그러면 다시 암기해. 자, 일과경매는 뭐라고? 먼저 저당을 잡기 전에 토지에 건물이 있다 없다? 그러고 나서 건물을 만다 건축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반드시 일괄경매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과잉경매가 나와 안 나온다. 토지만 경매하면 어떻게 된다? 건물은 철거해야 된다. 만약에 일괄경매를 했다,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알겠죠? 없다. 그것을 일괄경매. 맨 위에 봐봐. 114페이지 맨 위에 잘 나와 있죠? 또 나대지에 저당을 잡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죠. 그러면 토지만, 세 번째 봐봐. 토지만 경매하면 어떻게 돼? 건물은 철거 대상이죠. 그런데 일괄해서 경매를 한다. 그러면 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른쪽이요. 일괄경매는 일단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돼. 권리의지 의무가 아니야. 과잉경매가 아니야. 4번에 경매를 청구하기 전까지만 소유자가 뭐 하면 된다? 동일하면 된다.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지금 다 봤죠? 자, 그러면요 어디로 보시냐? 저 밑에 이제 366조로 봐. 여기 봐봐. 이제는 이 상태에서 366조 법정이상권을 봐. 366조 법정이상권. 자, 봐.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 자, 그 다음에 갑이용 건물이 있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언제요? 1월 1일 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1월 1일 날. 아시겠죠? 이게 뭐하고 달라요? 1번에서 다르잖아요. 일과경매는요,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여기는 뭐가 있어? 그게 아주 큰 차이죠. 여기는요 언제 동일해야 돼? 경매하기 전에 동일해야죠. 여기는 언제 동일해야 돼? 처음부터 동일해야 돼. 언제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의 저당을 잡기 전에 동일해야 돼. 그런데 여기요, 우리가 이제 일과경매하고 원래 이 두 가지는 저당권에 있는 거예요. 다른 책에 보면 다 저당권에 나와 있어. 근데 나는 왜 항상 여기서 얘기하냐? 이걸 알면서 가야지 비교가 돼. 이거 여기서 또 모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알겠죠? 그럼 얘기 한번 봐봐. 여기는요 저당을 잡을 때 토지에다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었죠? 여기는 토지 건물이 다 있으니까 토지에만 저당 잡아도 되고 건물에만 잡아도 되고 토지와 건물에 다 잡아도 돼. 그런데 우리가 두 개를 시각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토지에만 저당을 잡다 이 말이죠. 저당권을 잡았어. 2월 1일. 차이가 뭐예요? 저당 잡기 전에 건물이 있나 없냐가 차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법정이상권은 뭐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단 말이 나오죠? 그럼 언제나 그것은 법정이상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366조가 뭐예요?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은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그럼요 366조 법정이상권은 포기하면 안 돼. 작년에 나온 시험 아니에요. 간단한 거잖아요. 저당권은 뭐다? 물권이다. 물권은 강행 규정이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성립을 포기하는 것은 안 돼요. 알겠죠? 저당권이 지상권 성립을 포기하면 안 돼. 지상권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그때 포기해도 되죠. 그런데 지상권 성립 자체를 포기하기로 한다. 그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법정이죠. 법정이니까 어떻게 돼요? 지상권은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뭘 할 때요? 처분할 때는 먼저 지상권 무한 후 등기 후 뭘 해야 된다? 이전을 해줘야 돼. 지상권이죠. 지상권이 뭐예요? 지상권이 뭐냐고. 시간 없어 빨리빨리 얘기해. 지상권이 뭐냐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죠.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건 뭐냐? 남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짓고 있는 거, 건물을 소유한다?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돼.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딱 알아도 이제 지상권이라는 게 뭐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상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두 사람 간에 합의로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법에 의해서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니까. 법에 의해서. 내가 땅 주인 내가 원하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건물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요, 땅 소유자는 이익이에요, 손해요? 그러니까 원래 합의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유상이 원칙이에요,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이 원칙이죠. 그런데 법에 의해서 인정할 때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왜?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을 지상권자한테 건물을 30년, 경관건물 30년 동안 이 사람이 내 땅 위에다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 법에 의해서. 난 땅 주인은 억울하잖아요. 보통 억울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죠. 그 위로를 받는 게 뭐예요? 지로를 가지고 받는 거지 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두 번째는 봐봐. 지상권을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바뀌어도 관계없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을 해서 신축을 해도 관계없다 이 말 아니에요. 관계없어. 다 법진 사건 인정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 뭐라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다시 뭐라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이게 아니면 절대로 법진 사건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뭐다?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하죠. 경매. 그걸 임의경매라고 그래. 저당권에 대한 경매를 담보권 실현경매, 임의경매. 그러니까 토지만 저당 잡았으니까 토지만 경매가 있겠죠. 그러면 이 경락이는 언제 소유가 돼?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소유가 되죠.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봐봐.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는데 경락받은 사람이 경락대금만 딱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병이 소유자가 돼버려. 땅 건물주는 누군데? 갑인데.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경매로 인해서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병이 소유자가 돼버려. 순간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병이 왜 너 내 땅 위에 건물 가지고 있어? 건물 철거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황당하죠. 그럼 봐봐.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내가 내 땅 위에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런 일을 안 겪으려면.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했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지 자기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지상권을 가질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경매라고 하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순간적으로 달라지면은 건물을 철거해라. 그렇다 한다면 건물주가 너무 큰 손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일괄경매에서는 토지에 저당을 잡았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경락을 받을 때도 건물이 있는 상태로 없는 상태로? 없는 상태로 경락 받아야죠. 경매 받으면 경락이는 없는 상태로 있으니까 철거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를 봐봐요. 여기는 토지에다 저당을 볼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경락받은 사람도 건물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해야 되죠. 그럼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지상권 아니면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원래 임차권은 등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은요, 원칙적으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 그런데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요, 법정 임대차는 없거든. 법정 임대차는 없어. 알겠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임대차는 반드시 합의로만 돼. 합의로,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합의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임차권을 줄 수가 없어. 임차권을 남은 거 뭐밖에 없어? 지상권밖에 없어. 지상권은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법정은 등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뭐다? 갑이라는 사람한테 뭐가 된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 여기서 법정 중요해.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지상권자다.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자, 봐봐.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으로서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갑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상권 등기 없이도 누구니까? 지상권자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고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다시, 지상권자는요,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말이다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일단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여기서 이제 305조 법정지상권, 305조 법정지상권은 뭐냐? 자, 지금부터 이제 가. 이런 법 305조가 뭐예요? 305조가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여기 법정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뭐다? 지상권이다.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똑같은데, 여기하고 다 똑같은데 차이는 뭐밖에 없어? 305조만 차이가 있잖아요. 다인은 D는 다 똑같잖아요. 지금 지상권이. 그럼 봐봐, 공부를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눈 가져왔죠? 눈 가져왔죠? 그럼 잘 봐봐. 눈 있으니까 한번 봐봐. 봐봐, 여기 법정 지상권 똑같죠? 앞에만 다르죠? 여기 법정 지상권 똑같죠? 앞에만 다르잖아요. 하나는 305조란 말이고. 그러면 뭐다? 아, 그러면 법정 지상권은 똑같다. 그러면 일단 법정 지상권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런데요, 저당권은요, 저당 잡기 전에 동일해야 되죠. 여기 전세권은요, 건물에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동일해야 돼. 차이가 뭐예요? 저기하고는? 저기는 뭐 하기 전에? 저당 잡기 전에. 여기는 전세 잡기 전에.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민법이잖아요. 알겠죠? 지금 수학 공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봐봐, 일광이면은요, 토지에 저당 잡기 전에 건물이 없어야 돼. 법정 지상권은요, 토지든 건물이든 아무튼 저당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돼. 305조는요, 건물의 전세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돼. 뭐 있어요? 없죠.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법정 지상권이다. 금방 할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야 돼. 토지의 소유자가 어떤 이유로 바뀌어도 따지지 마. 경매로 바뀌든 뭐로 바뀌든 따지지 마. 바뀌었어. 건물에다 전세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 뭐 때문에? 나 모르지.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 경매로 바뀐지 증여를 했는지 교환을 했는지 매매를 했는지 내가 할 게 뭐예요? 아무튼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됐어? 달라졌어.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전세권자죠? 여기 전세권, 여기 건물 전세권 설정자죠? 설정자고, 얘는 누구예요? 전세권자죠? 그러면 누구한테 법정 이상권이 인정된다? 누구한테? 갑한테 인정된다? 을한테 인정된다? 이게 중요해. 누구한테? 왜 갑한테? 아까 몇 번 얘기했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다. 뭐라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지상권자가 돼? 건물 소유자. 누가 소유자다?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여기서는 딱 하나만 나와. 전세권자가 법정 지상권을 지정한다. 딱 하나. OX, X, 딱 그 하나만. 딱 하나. 그 다음에요, 관습상이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죠. 법정 지상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차이가 뭐가 있어? 관습법만 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일단 법정 지상권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해야 돼. 그런데 동일한데요, 저당 잡고 나중에 달라지면 뭐라고 그래? 366조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무조건 달라져야 돼. 여러분 눈 있으면 봐봐. 여기 눈 있으면 봐봐. 처음에 1번으로 갔죠? 갔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어디 갔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어떻게 됐어? 달라졌죠? 여기 처음에 똑같았죠? 아무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달라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야 돼? 달라져야 돼. 어떻게 달라져? 그건 모르지. 뭐 빼고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 빼고 전세권 빼고 나머지예요. 다시 뭐라고? 저당권에 의한 경매 빼고 전세권 빼고 나머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다시. 일괄 경매는 뭐라고요? 일괄 경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토지에 저당 잡기 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 366조는 뭐라고? 저당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돼. 305조는 뭐라고? 건물에 전세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돼. 여러분 마석 같은 데 이제 나중에 개발된다 해봐. 지금 저기 어디예요? 저기 지금 왕숙지구 이러면 쉬울 것 같죠? 앞으로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왜? 아버지가 땅 가지고 있다가 작은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 이쪽에서 건물 하나 짓고 살아라. 뭐를 하지 않고 토지 분할하지 않고 해주고 또 그 아들이 또 가서 팔고 서울 간다고 또 가고 나중에 등기부등본 떼고 이제 아마 지금 서로 난리 났을 거예요. 왕숙지구는 뭐 하느라고요? 내 땅 차지하지. 그래가지고 지금요 알게 모르게요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지금 측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땅이 서로서 이제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취득시효 문제가 되고 그러면 어떡한다? 국가는 보상금을 공탁 시켜버려. 니네 둘이 알아서 하라고.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또 문제가 된다?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달라요. 그럼 이 건물이 적법이냐 불법이냐 건축물이냐 문제가 된단 말이죠 또. 알겠죠?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는 여태껏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법정 이상권 인정이 안 되는 땅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경우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저렇게 이제 한번 이제 보상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저들 나름대로 지금요 상당히요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죠. 이 시골 이쪽은 다 머리도 세울 게 없냐? 사람들이 명확하게 토지를 분할해가지고 딱딱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도시계획에 싹 만들어버리면 뭐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거의 이제 없다고 봐야지. 왜? 한꺼번에 국가가 다 수용을 해가지고 국가 땅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국가가 분할해가지고 땅을 토지를 팔아가지고 토지를 산 사람이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는 법정 이상권이 어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또 발생할 수가 있죠. 왜요? 토지를 산 사람이 토지를 팔았어. 근데 건축업자가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땅값을 주지 못하고 건물을 먼저 짓기 시작해. 그러다 중간에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땅값을 지급을 못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건 아주 소수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이 구획 정리를 다 해가지고 지구 단위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보상 가기 전까지는 아주 큰 진통들이 있죠. 특히 종중 땅 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종중 땅 같은 것도 다른데요. 안산 학생 한 명은 땅을 했는데 자기네 시어머니가 자기도 한 몫을 달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몫을. 시어머니가 종중원이에요? 시어머니는 종중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같은 시족, 같은 성을 하는 성년 남녀가 종중원이 되지. 그 시어머니는 자기네 집 땅을 해야지. 알겠죠? 자기도 한 몫을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왜 주냐고. 얘는 보면 되게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몰라도 그게 바로 뭐예요? 법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그 땅을 이제 팔았는데 이게 이제 나누는데 시어머니가 내 몫 하나 달라. 나 큰아들하고 사기 싫다. 나 나가서 사겠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러면 큰아들을 좋아하냐, 작은아들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작은아들을 좀 더 편애하나 봐요. 알겠죠?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뭐예요? 그 돈 받아가지고 작은아들 주겠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면 간단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건수산 법정 이상권 여기 쭉 돼 있죠. 돼 있으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토지의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는지 알겠죠? 여기서는요, 또는요, 여기 이렇게 있죠? 갑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토지의 소재가 달라지든지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동일했다가 나중에 무조건 달라져야 돼. 똑같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병 그러면 안 돼. 알죠? 무조건 달라져야 돼. 어떻게 다르냐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달라져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요, 여기 보면 여기는 갑이죠. 여기는 갑한테 법정 이상권, 여기도 갑한테 법정 이상권 이 말이죠. 여기 죄송해요. 여기는요 을이고 여기는 갑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건물이 달라지고 여기는 땅이 달라졌으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는 누구한테? 을한테 이렇게 법정 이상권.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 간섭법상은 두 개 빼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또는요 강제 경매라든가, 이게 중요해요. 강제 경매라든가 또는요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그다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달라지는 것을 얘기해. 알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 있어. 안 되는 거 세 가지. 뭐다? 환지첨이라든가 환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지는 경우, 이 세 가지는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이 세 가지는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 외의 것으로 다 인정돼. 자, 여기 봐봐. 이렇게요, 언제까지 하면 동일하면 되죠? 매매하기 전까지 동일하면 돼. 증여하기 전까지, 강경매하기 전까지 동일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요? 그럼 달라졌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지상권이 있죠? 그럼 지상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지 위에 건물을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을이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아까 말했죠. 지상권이 있든지 임대차가 있든지 남의 토지에 건물을 가질 수 있죠. 굳이 지상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그 말은 이 지상권을 뭐 한다는 것이다? 포기한다는 것이다. 포기. 알겠죠? 왜? 지상권이 있어도 남의 토지 위에 건물 가지고 있었는데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 말은 지상권은 포기한다 이 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건물 철거에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돼. 왜 건물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돼요? 왜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돼?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법정의 상권이 뭐예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뭐한다? 소유. 근데 철거하면 소유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지상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철거한다고 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걸 이게 딱 보면 되죠. 이거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강제경매예요. 이러면 임의경매하고 지금부터 강제경매를 잠깐 설명을 해. 임의경매는 뭐냐면, 저당권이나 질권에 의해서 경매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강제경매는 원래 이러면 임대차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채권이 있죠. 이런 뭐 대여금이라든가 빌려준 거, 이런 월급 같은 거, 급여 같은 거 못 받는 거, 그런 돈인데 돈, 채권,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먼저 돈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죠.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판결문을, 이걸 뭐란다? 집행권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가서 경매하는 것을 압류를 해서 하는 것을 뭐란다? 강제경매라고 그래요. 강제경매. 그러니까 강제경매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하려면 강제경매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판결서라든가 화해조서라든가 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의리 돈 안 갚아? 그러면 갑이 의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해요? 의리는요, 자기 집 팔고 도망가죠. 왜요? 저 사람이 이제 소송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오면 반드시 경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 팔고 도망가 버리죠. 그럼 뭐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항상 뭐를 하냐? 먼저 무조건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하기 전에 먼저 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하냐? 가압류래. 가압류. 여기 봐봐. 여기서 판결문이 나오면 압류해서 경매하죠. 압류하기 전에 여기서 자기의 순서를 유지시켜 놓은 거죠. 가압류. 알죠? 미리 예비적으로 나중에 압류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미리 가압류를 하죠. 가압류를 하면서 소송을 한단 말이죠. 가압류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압류를 하죠. 그럼 여기 가압류할 때부터 여기까지 뭐 저당권, 전세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압류는 여기서 비록 했다가 할지라도 가압류가 여기 돼 있죠. 순서가 더 빠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압류란 말이죠. 그래서 가압류하고 압류하고 강제경매 됐죠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강제경매 할 때는 그러면 언제 그러면 동일해야 되냐? 언제? 압류할 때 동일해야 되느냐? 가압류할 때 동일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가압류하고 판결 받아가지고 압류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가압류할 때 가압류가 있기 전에 토지와 건물주와 동일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을 수 있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압류를 못하죠. 그러니까 판결문이라도 받아놔야 되죠. 판결문 받아놨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집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집을 가압류해야 돼? 판결문이 있으니까 바로 압류 들어가야 돼? 바로 압류 들어가죠. 바로 압류 들어가면 압류할 때를 기준으로 동일해야 돼. 압류할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 가압류하기 전에 여기 건물이나 토지에다가요, 저당권이 먼저 있어. 저당권. 그럼 언제부터 동일해야 돼? 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해봐. 가압류를 하고 압류하면은 언제? 가압류. 그냥 압류하면 언제? 압류. 그런데 압류나 가압류 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1번으로 있다. 그럼 언제 동일해야 돼? 저당권 설정 시에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당권을 설정할 때 동일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첫 번째, 환지, 환매, 채권자 취득권 안 된다.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된다.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강제경매의 경우는 세 가지다. 만약에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압류가 있다. 그러고 나서 강제경매하죠. 가압류가 있고 뭘 한다? 압류가 안다. 바로 그냥 뭐가 있다? 압류가 있다. 압류.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어디를 기준한다? 저당권. 어디 기준? 가압류. 어디 기준? 압류. 이렇게 기준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보면 돼.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좀 더 자세한 가지가 안 들어갔어. 여기만 알아도 여러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극히 지장이 없어요. 혹시나 해서 좀 더 하는 거지. 극히 지장이 없다고. 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사법시험에도 이걸 구별하는 거 나온다니까요. 이걸 구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여기 뭐라 나온다? 강제경매의 경우 366조 법정지상권이다. OX, X란 말이죠.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지. 시험에 뭐라 한다?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진다.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다. OX, X란 말이죠. 그건 366조지 관습상은 아니라고. 관습상은 저당권하고 전세권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이해됐어요 지금요? 자 이제 구별만 하면 돼. 일괄 경매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366이, 그 다음에 305조가 관습상이. 이걸 먼저 구별만 하면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뭘 보느냐. 이제 다 이거 지워. 다 있으니까 노트에 다 있죠. 이걸 지우고 나서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부터 이걸 딱 지우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거만 보면 끝 아니에요.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먼저 366의 기본적인 것만 봐. 114페이지 봐봐요. 114페이지 보면 맨 가운데 보면 366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토지면 토지, 건물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가운데는요,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어? A로 바뀌었죠? 중축이 되고 신축, 개축이 됐다 이 말이죠. 오른쪽은요,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진다. 그럼 갑은 지상권이다.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는데 처분할 때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 지상권은 뭐다? 물권이다.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이 지상권자는 등기가 없어도 물권자로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등기가 없어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말 수 있다.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맨 밑에 봐. 맨 밑에 왼쪽에 지상권 취득 후 등기 전이죠. 지상권을 지금 취득했죠.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대항력이 있죠. 아직 지상권 등기가 있어 없어? 없죠. 뭐라고 써있어? 갑은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 등기가 없어도 이 말이죠,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양수인에게도 지상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이해됐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것만 좀 또 와서 또 해야 돼. 또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봐. 자, 맨 위에 305조라고 되어 있어요. 305조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언제 동일해? 건물에 전세 잡기 전에 동일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이유로 토지하고 건물에서 달라졌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한테, 즉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자가 아니라고 돼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관습상은 뭐예요? 관습상은요, 매매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관습상은 옆에가 환지 안 되고 환매 안 되죠. 채권자 취소권으로 달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첫 번째, 그러면요, 지상권이 있는데 굳이 임대차를 했어. 그 말이죠. 지금 맨 오른쪽, 대지 위에 건물을 매수하여 관습상 법정 이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 소유자와 줄과 임대차 계약 체결,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다. 오른쪽에 뭐죠? 1번,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되고, 임의경매가 아닌, 임의경매가 뭐죠? 366이죠. 다른 이유로 달라지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 밑에 봐봐요. 강제경매일 때는 언제 동일해야 된다? 강제경매는 언제 동일해야 돼? 강제경매는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동일해야 돼? 저당권. 2번은요, 가압류면 언제? 가압류. 바로 압류면 언제? 압류할 때 동일해야 된다. 이해됐나요 지금? 됐죠 지금? 오른쪽이요, 구분지상권은요,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요, 저당권 지상권 설정자의 토지사항을 제한할 수 있고요, 만약 토지상에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자, 분묘기지권은요, 맨 위에 봐봐. 신설 안 되고 합장 안 되고 쌍분 안 되고 안매장 안 되고 평장 안 되고 등기 필요 없다. 아까 다 얘기한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 봉분. 분묘를 이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묘가 뭐죠? 가묘. 거짓말로 묘를 만들어놓고 시신이 없는 것을 거짓말 묘로 가묘 안 된다. 분묘 기지는 무슨 점유다? 남의 땅에다 묘를 썼으니까 무슨 점유? 타주다. 시효 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기당 분묘의 면적 얼마다? 30이다. 그런데 이건 분묘 기지고, 그 위에요, 그 위에 점 해가지고 더 넓은 원 있죠? 밖에원 보면 분묘 기지 권 동그라미 권 전속기간은요, 분묘를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동안 계속되니까 30년. 그러면 큰일 나. 취득에서 중요한 것은 시효 취득은 등기한다는, 아니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무상. 분묘 기지권을 포기할 때는요, 의사표시만으로 포기한다 말이 무슨 말이냐? 나 더 이상 우리 이거 관리 안 할래요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30평방미터라. 분묘 기지권은 30을 초과할 수 있다. 분묘 기지는 먼저 땅이죠. 기지는 30을 초과하면 안 되죠. 분묘 기지권은 초과할 수 있다. 분묘 기지권에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분묘를 옆으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됐죠? 자, 다시 이제 어디로 보냐? 114페이지를 다시 와. 114 가운데 봐봐. 가운데
자, 이제 봐봐요. 여기 봐봐. 여러분, 우리가 분묘기지권은 지금 법정의 사건은 너무너무 간단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간단한데 학생들이 자꾸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첫 번째보다 법정의 사건은 저당이나 전세나 또는 매매 등이 있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뭘 해야 돼? 동일. 자, 그러면 이때 건물은 건축 중이어도 돼. 건축 중이어도 돼. 그냥 건축 중인데 기초공사만 하면 안 돼. 우리가요, 경락이 될 때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와야 돼. 여러분, 건축 중이란 말은 준공허가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어도 돼. 내 말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축 중도 되는데 무허가는 아직 등기야, 미등기요? 그래서 미등기여도 돼.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어. 왜요? 언제만 동일하면 돼? 저당 잡을 때만 동일하면 돼. 여기는 아까 일관경매는요, 경매하기 전에만 동일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원인 무효이다, 토지와 건물의 동일이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안 돼. 원인 무효란 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다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을 봐봐.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자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토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죠.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다잖아요. 신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단 말은, 그러면 저당권자의 동의 받기 전에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저당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으니까 저당권자 말을 쓰죠.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 인도 의무를 진 자가 신축했다. 신축. 인도 의무를 진 자가 신축하면 안 돼. 왜요? 인도 의무를 진 자는 땅 판 사람. 땅을 팔았는데 잔금 다 받아서 그걸 인도 의무를 졌다고 그래요. 잔금은 다 받았는데 아직 땅만 넘겨주지 않았어. 그 사이에 건물이 졌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부상으로는 갑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땅에다 건물 지은 거예요? 남의 땅에다 지은 거예요? 남의 땅.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이 네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특히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또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여기.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건물의 소유가 달라도 신축을 해도 된다, 신축. 근데 신축은 봐봐. 신축은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는 몇 년이죠? 30년이죠. 이 건물은요, 옛날 건물이요, 이걸 구건물이라고 그래. 구건물은요, 목조예요. 목조는 몇 년이다? 15년이죠. 그러면 이때 이 신축한 건물의 전속기간은 몇 년인가? 전속기간은 몇 년이다? 전속기간 몇 년? 연용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 구건물이 뭐였죠? 목조였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콘크리트여도 신건물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봐. 이러면 이런 말 하면 큰일 나. 신건물은 콘크리트 빌딩인 신건물의 전속기간은 30년이다. 그러면 큰일 나.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구건물을 기준으로 몇 년이다? 15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법정의 상권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왼쪽 봐봐. 1번 326조 봐봐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 원시로 동일할 필요가 없다. 원인 무효인 경우는 안 된다.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하면 안 된다. 인도 의무를 진 자가 건축하면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건물이 가운데 신축 개축해도 된다. 밑에 봐봐. 밑에 구건물은 목조, 신건물 콘크리트, 무슨 건물 기준 줄거 구건물 기준 몇 년이다? 15년. 오른쪽 3번이다. 무슨 경매다? 임의 경매. 무슨 경매? 임의 경매. 알죠? 갑의 토지 위에 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갑이요, 지상권을 취득하죠.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지상권자다. 물권이다.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지상권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문제는 오른쪽에 문제가 돼. 오른쪽.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맨 오른쪽. 여기 봐봐. 여기 봐요. 병이죠. 병이고 건물은 누구 거죠? 갑이죠. 그러면 여기서 갑이요, 지상권이죠. 그럼 지상권자죠. 지상권자 지금 등기 있어, 없어? 없죠. 등기 없는데 이것을 넘기려면,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려면 어떻게 하냐? 건물 소유권을 만약에 저한테 넘기죠. 저한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요, 건물만 넘기면 안 돼. 건물은 아까 말했죠, 주된 권리고 이건 무슨 권리죠? 종된 권리죠.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상권도 같이 넘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만 따로 처분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건물만 따로 처분하면 건물은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9%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 속에는 지상권도 같이 건물을 처분한다는 말 속에는 지상권도 같이 넘겨준다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우선 우리는 보통 지상권 등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무슨 등기를 먼저 한다? 건물. 그래서 지상권 이렇게 말해. 지상권 등기 없이 아직 이 갑이 지상권 건물은 갑구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구에다가 뭘 한다? 등기하면 이 사람이 뭐가 돼? 소유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아직 지상권자가 법정이니까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갑구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지상권을 나중에 넘겨준다고. 그럼 봐봐, 이 사람이 지상권자죠. 누구 땅에다가 지상권자죠? 여러분 지상권 안 배웠어요? 공공시법에서? 병의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에 보면 토지 등기부가 있죠. 토지 등기부 갑구예요, 을구예요? 지상권이니까 을구 아니에요, 을구. 지상권이니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걸리니까 을구죠. 이 지상권 이 을구에다가 1번 이렇게 갑이 병한테 나한테 1번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정한테 넘겨야 돼. 정한테 넘길 때요 주등기로 넘겨요, 부기등기로 넘겨요? 주등기로 넘겨, 부등기로. 그럼 공시법 안 배웠어요? 이러면요 갑구가 이전할 때는 주등기로 하지만 을구의 권리가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로 가? 부기등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부기등기로 1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한테 이렇게 지상권을 이전해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해야 될 원칙인데 아직 이걸 안 했다 이 말이지. 이걸 안 하고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넘겼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일단 갑구에다가 등기하니까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는데 아직은 지상권자는 아니다. 지상권자는 누구다? 지상권자는 있어 없어? 지상권자는 갑이 지상권자니 누가 지상권자예요? 갑이 지상권자죠. 여전히 갑이. 이 정이 지상권자가 되려면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 건물을 신축한다. 신축한 사람은 신축은 누구다? 갑이 했어. 갑이 건물을 신축했으면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등기 안 했어 아직? 소유자 아니에요? 아직 등기 안 했다니까. 건물만 짓고 소유자도 아니다? 187조에서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을한테 팔았어. 팔면 을은 언제 소유자가 돼? 을은 등기를 해야지 소유자가 되죠. 을은. 그럼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갑으로 등기하고 2번 여기서 을한테 등기하죠. 주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해요? 갑구 아니에요. 갑구는 주등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할 때 갑구의 이전을 뭘 한다? 주등기. 그 다음에 을구의 이전 등기를 뭘 한다? 부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에서 을로 이렇게 주등기에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은 무조건 등기가 있어 소유자고 갑은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고. 그런데 갑이 처분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처분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을도 갑도 지상권이죠. 법정 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런데 자기가 남한테 처벌하지 않으려면 등기 안 해도 무조건 지상권자예요. 그러니까 땅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무조건 지상권자니까 토지의 양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고.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런데 내가 건물을 처분하고 싶어. 그럼 지상권도 같이 넘겨야 돼. 지상권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넘기면 안 돼. 나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등기가 있어야 지상권자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지상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여기서 문제. 저 갑이 병한테 지상권 등기를 해달라고 하겠죠? 등기 청권, 채권적 청권이다, 물권적 청권이다? 왜? 아니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권 아니에요.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권. 지상권은 물권적 행사하면 물권적 청권이고 채권적 행사하면 채권적 청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7월달에 1월달 강의를 들으면 볼만할 거예요. 우리가 왜 저것도 몰랐을까? 알겠죠?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거 보면 이 지금 물권법에 관한 것은 다 등기법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거꾸로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상권에 관한 건 지금 여기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등기법을 들으면 등기법이 이해가 돼야 되죠. 알겠죠? 왜 저기서 저렇게 등기하죠? 저건 저렇게 하네? 이렇게. 그래, 등기를 우리가 지상권이면 자기 땅에다가 지상권 등기해요? 남의 땅에다가 지상권 등기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자기 땅에다 지상권 등기 못 한다고 했잖아요. 제 물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남의 땅, 지니까 남의 땅에다고, 건물은 남의 건물에다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남의 땅에다 하는 것이고, 전세권은 건물 전세가 있고 토지 전세가 있죠. 토지 전세는 남의 땅에다 하는 것이고, 건물 전세는 남의 건물에다 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치권은 어디다 한다? 유치권은 없다. 등기를 못하니까, 법률의 규정이니까. 유치권은 등기를 안 해. 그래서요, 유치권자는 등기 청권이 있어 없어? 없다, 그거 아니에요. 알겠죠? 보존 등기에는 등기 청권이 있다 없다? 보존 등기? 등기 청권 행사를 하면 권리자와 의무자가 있어야지,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청구하는 게 등기 청권이잖아요. 그런데 보존 등기는 처음에 내가 소유자죠. 내가 소유자인데 내가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 내가 권리자인데, 등기 없이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할 필요가 없죠. 없어도 소유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만 있죠. 등기를 신청. 등기 신청권이 있죠. 뭐는 없어? 청권은 없다, 이 말이죠. 청권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의무자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럼 봐, 이제. 그래서요, 일단 내 앞으로 등기라고 난 다음에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아직 미등기 없이죠? 이 사람은 지상권자가 아니다. 의청은 누가 지상권자다? 종전 지상권자가 지상권자다. 됐죠? 1번 종전 지상권자가 지상권자다. 두 번째, 그러면 병은 정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지상권이 없다고.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의 측에 반해서 안 된다. 왜요? 이런 봐봐, 이 사람 지금 정은 지상권자가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병은 정한테 건물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알았죠? 그러면 뭐래요? 병이 정한테 청구를 철거하면 정은 뭐라고 그랬어? 갑한테 뭐라고 했어? 갑한테, 야, 너 왜 나한테 지상권 등기 안 해줘? 지상권 등기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철거당했잖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이요, 쌍칼 들고 누굴 쫓아가요? 갑을 쫓아가겠죠. 갑 죽기 싫으면 또 누굴 쫓아가? 몽둥이 들고 병 쫓아가겠죠. 너 뭔 소리 하고 있냐? 너 나한테 뭐 해줄 의무가 있어? 지상권 등기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놈이 왜 나 죽게 만들어? 너 먼저 죽어, 이러죠. 그래서 갑이 뭐란다? 병한테, 빨리 너 나한테 등기해. 죽기 싫으면. 그럼 할 수 없이요, 병이 갑한테 등기해 주죠. 그러면 갑이 또 누구한테요? 정한테 이전 등기하죠. 지금 당장 등기가 없다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하러 가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그래서 안 된다.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항상 187조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렇다. 등기 없어도 되지만 처분하려면 내 앞으로 먼저 등기하고 처분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 봐봐. 맨 앞 오른쪽.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다. 1번 지상권자는 여전히 줄고 종전 지상권자인 갑이 지상권자다. 2번 병은 X에게 건물 철거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철거를 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별이 두 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그 말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 말이. 알겠죠? 딱 보면 반짝반짝. 됐죠? 자, 그러면 두 장을 더 넘겨. 두 장 아니야. 세 장을 넘겨. 그래가지고 이 120페이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은 뭐냐? 이것은 여러분이 암기해야 돼. 뭘 암기하냐? 결론만 암기해. 지금 보면 다 써졌어. 내가 읽으란 것만 딱 읽고 암기하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부터 결론만 암기한다. 자, 봐. 여기 봐봐. 1번 봐봐. 1번 먼저 볼래요? 첫 번째요, 공동저당.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을 설정하고 건물 철거 후 뭐를 한다고 그랬어? 건물 철거 후 뭐 한다고 그랬어? 신축하기로. 신축. 법정 상권 안 돼. 결론적으로만. 자, 봐봐. 왜 그러는가? 봐. 위에다 쓰여 있어. 보지, 쓰지 마. 거기 다 있어. 여기 봐봐. 여기요. 갑의 위에 토지 위에 건물,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죠. 일단 동일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법정 지상권이죠.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의리요, 저당을 잡았어. 저당. 그럼 법정 지상권이죠. 그런데 법정 지상권은 뭐가 문제죠?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어떻게 돼야 돼? 달라져야 돼.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건물을 철거한다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신축하려고. 그럼 신축하기 전에 철거를 해, 일단. 자, 한번 해볼까? 의뢰 저당권만 있죠? 건물 있어 없어? 그럼 생긴 게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어? 얘가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어? 일관성, 일란성 쌍둥이 아니에요. 맨추 봐봐. 맨 끝에 일괄금의 청구라고 똑같이 생겼네. 됐죠? 저당권 있고 토지에 건물이 없고 철거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건물을 만다? 신축하죠.
그러니까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가 된다? 일괄경매 청구권의 대상이지 법정이사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지금 거기 한번 봐봐. 자, 봐.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바로 밑에 법정지상권 X 거기 줄고 일괄경매의 대상이다. 알겠죠? 그런데 맨 끝에요. 3번 밑에 와봐. 3번 밑에. 3번 밑에요. 이 말이 있으면은 법정이사건이 성립할 수도 있어. 이 말이 있으면. 근데 지금요 3번 밑에 조그만 글씨가요.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험에 안 나와. 이 말이 시험에 나온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 사법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사법시험은 길어도 돼. 사법시험은 시간을 많이 줘. 지금 없어졌잖아. 시간을 많이 줬어. 알겠죠? 그런데요, 그 외에 사법시험 빼고는 이 말이 나온 적은 한 번 없어. 뭐냐? 한 번만 얘기만 해. 뭐냐면, 일단 봐봐. 여기도 만약에, 여기도요, 저당권이 1번으로 줬고요. 여기도 저당권은 1번으로 줬다고 해봐.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죠. 신축하고 나서 신축한 건물에다 또 을한테요, 건물에 대해서 1번 저당권을 인정해 줘야 돼. 반드시. 그러고 나서 토지와 건물하고 소재가 달라져야 돼. 그러면 법정상권을 인정할 수도 있어. 알겠죠? 근데 신경 쓰지 마. 절대로 이렇게 안 나와. 다시.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공동저당이다. 그럼 무조건 법정상권 안 돼. 그냥 법정상권을 설명기 만든 것 같은 것은 공동저당 나오죠? 그럼 무조건 안 돼. 알겠죠? 공동저당 안 돼.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이사건 안 돼. 그 특별한 사정이 뭐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종전 저당권의 순위와 동일한 저당권의 순위를 인정해 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벌써 5줄이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다시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다? 일괄경매다. 자, 두 번째, 항상 뭐라고 했어 아까 내가? 토지와 건물수가 똑같다가 토지와 건물수가 같아야 돼? 달라져야 돼? 어떻게 달라져야 돼? 몰라. 무조건 달라져야 돼. 무조건 달라져야 돼. 알겠죠? 저당권이랑 경물로 달라져 366. 건물의 전세하고 달라져 305. 그 다음에 그것 빼고 달라져 관습상. 그러니까 뭐로 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달라져야 돼. 그런데요, 이 두 가지를 일괄해서 매수했어. 누가요? 을이. 내가 지금 지구상에서요, 법정이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한 건 처음이에요. 봐. 여기요, 토지는 등기했어. 이 사람이 매수해가지고 토지는. 그런데 건물은 이 사람이 미등기했어. 미등기. 건물은 미등기예요. 건물은 등기 안 했어. 법정이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이 건물 누구 거야? 이 건물 누구 거야? 이 건물 누구 거야? 값거다 할 거다. 이게 중요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봐봐. 똑같은 것이 달라지면 법정이사건, 달라지지 않으면 법정이사건이 아니죠. 네. 을이면 안 되고 갑이면 되고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갑한테 돈 다 주고 물건 넘겨받았죠. 그런데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 등기 안 했죠. 이 건물 누구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뭐냐? 사실상 소유, 그 다음에 실질적 소유. 갑하고 을 사이에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돈 주고 샀잖아요. 을이 소유자. 그러니까 을이죠. 받겠어 안 받겠어?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토지와 건물인데 우리가 보면 뭐 건물이 미등기다 쓸데없는 소리. 그건 따지지 마. 미등기고 등기가 필요 없어.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는데 토지만 등기 땡 안 된다. 공동저당 돼 안 돼? 안 돼. 토지만 등기 안 돼. 암기.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에 없어. 알겠죠?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자, 왼쪽이요,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합의 법정이사건 안 된다. 일괄경매다. 오른쪽이요,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한 자가 줄고 대지만 등기. 대지만 등기. 그럼 점심시간에 김치찌개 먹고 왔어요? 대지만 등기. 법정이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안 돼. 자, 밑에요, 밑에 공유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밑에 두 개를 먼저 봐. 명의신탁하고 구분소유적 공유하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세 번째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뭐죠? 봐. 토지가요, 갑이요, 신탁자. 거기다 써. 그림 없죠? 그림 없죠? 써. 그래서 여기요, 명의신탁. 을이요, 수탁자. 을이요, 을이 건물 신축. 을이 신축 이렇게. 다 그랬죠? 예. 갑이요, 토지의 신축자고요. 명의시다 그래서 을이요, 을 위에 토지 위에 이렇게 했어요. 신축 이렇게. 자, 됐어요? 자, 봐봐. 여기서요. 그러면 이 명의시탁에서는 토지를 명의시탁을 했잖아요. 명의시탁에서는 항상 소유자가 누구예요?
우리 명의상에서는 항상요,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신탁자가 소유자. 신탁자, 수탁자 중에서 신탁자가 소유자. 그러니까 결국요, 을 앞으로 뭐가 돼 있다? 수탁자 앞으로 뭐가 돼 있어? 등기. 등기는 돼 있어도 실제로 이 땅은 누구 땅이다? 갑의 땅이죠. 갑의 땅 위에 건물을 지었죠. 토지와 건물을 지어서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신탁자 법정지상권 취득하지 못하고 수탁자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 토지와 건물의 수가 처음부터 다르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돼? 제3자가 봤을 때 이런 상태. 그렇죠. 병이 대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병이 경락인이다. 경락인.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만 보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만 보니까 을도 토지가 등기됐고 당연히 을은 건물이 신축했으니까 을 똑같죠.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가 되거나 건물만 경매가 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어. 그런데 여기까지 나오기는 힘들다. 왜? 그러려면 또 길어져. 말이 길어져. 그러니까 뭐한다? 항상 모든 시험에 여기까지 났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명의신탁은 안 된다. 다시 명의신탁이라 신탁자 수탁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공동저당 된다 안 된다? 안 돼. 대지와 건물을 맺었는데 대지만 등기 돼 안 돼? 안 돼. 명의신탁에서 신탁자 수탁자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암기 못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 기억나요? 구분 소유적 공유. 전번 시간에 어젠가 했어. 구분 소유적 공유 목요일 날 했어. 알겠죠?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는 뭐예요? 이미 토지가 뭐가 됐어? 이미 분할됐다고 그랬죠. 이 토지가 LH공사 거. LH가 이 토지를 분할을 해. 분할을 해.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이렇게 분할을 해. 그래서 이 토지를 뭐한다? 분양을 해. 분양을 해. 분양을 어떻게 한다? 여기는 갑이라고 주고 여기는 을한테 줬어. 을한테. 그런데 등기부에는 무슨 등기해? 등기부에는 무슨 등기를 해? 공유로 등기해.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를 해.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건축했어. 그럼 토지와 건물에서 뭐를 해? 동일해. 그러고 나서 달라져. 법정지상권 인정이 돼. 알겠죠?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그럼 토지와 건물수가 처음부터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법정지상권 된다? 안 돼. 그래서 구분 소유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 나중에 달라진다. 항상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동일했다가 달라져야 되죠. 달라져야 돼. 그래서 그냥 거기 한번 봐봐. 구분 소유적 공유.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알죠? 세지가 경매로 소유자를 달리한다. 뭐가 인정된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됐죠? 가등기 담보는요, 아무튼 토지에다가 돈 빌려주고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을 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토지 위에 건물이 없으면 법정지상권 안 되고, 건물이 있으면 되고, 그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걸 봐. 이제 공유임금. 공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봐. 다시 이건 여러분 암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동저당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여러분 지우니까 금방 몰라요? 여기 앞에 칠판만 봐봐. 칠판만 보고 있죠? 칠판 봐. 여기 공동저당 돼 안 돼? 안 돼요. 명의신탁은 돼 안 돼? 안 돼요. 명의신탁 대지와 건물을 샀는데 대지만 등기 돼 안 돼? 안 돼요.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자신의 특정 부분에 건축해서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암기 못해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 돼 안 돼?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에 매수하고 대지만 등기해서 돼 안 돼? 명의신탁 돼 안 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구분소유적 공유죠.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닌 부분의 건물을 건축해서 돼 안 돼?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건축해서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집에 가서 암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별것도 아닌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자, 그 다음에 공유 봐봐. 그 다음에 오늘 봐봐. 여기 공유에서는 세 가지. 이런 우리가 공동소유에서 배웠죠. 봐. 갑하고 을하고 병이 공동소유죠. 공유하는 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래. 신축을 무슨 행위라고 그래?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공유하는 대지의 건물을 신축했죠? 처분행위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이해됐나요 지금? 됐어요?
전에 동의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과반수 지분권자 안 된다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봐봐.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가 있어. 여기다, 이러면 이거 시험에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우리 시험에 다 나온 거라고요. 여기요, 갑이 이렇게 있고, 있죠? 그런데요, 갑이요, 지분만 병한테 넘겨. 지분만 넘겨. 지분만. 항상 이 말 나와. 그리고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요, 병이에요. 법정 지상권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가 설명을 해.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 뭐냐?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에 관한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이 물권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처분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권한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요, 병이 지분만 샀는데 지상권이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병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지상권이 성립해.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동의가 있어야. 그런데 여기서 지분만 처분했다가 나와. 지분만 동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돼. 다시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로 더 신축돼, 안 돼? 안 돼. 지분만 처분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봐, 이 두 가지는 돼. 이건 돼. 지금부터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 위에요. 공유하는 건물에 갑이 단독 소유한 대지 위에 갑을이 공유하는 건물이 있어.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건물인데요, 대지를요, 갑하고 을이 공유를 해요. 이렇게요. 됐죠? 이 토지가요, 경매가 됐어요. 경매. 이 토지가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돼가지고 여기요, 을이 단독 소유.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단독 소유예요. 병이 단독 소유, 을이 단독 소유. 이렇게. 그럼 봐봐.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이 있죠. 그러면 건물 건축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냥 건축계획서 을의 동의가 있었겠어? 동의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그렇잖아요. 동의가 있었으니까 건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지를 분할해서 을이 단독으로 소유했다는 것은 건물의 존재를 이미 뭘 했다?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인정된다 이 말 아니에요. 여기는요, 지금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죠. 알겠죠? 그러면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내 땅 위에요. 공유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내 땅 위에다가.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 경락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건물의 존재가 인정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인정이 돼야 돼. 그러니까 법정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읽어야지. 이걸 읽어보고 읽어야지. 뭐라고 되냐?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지 위에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건물이 있는데 대지가 경매를 해서 병이 단독 소유했다. 경락받았다. 여기는 갑과 을이 공유하는 대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대지가 분할되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 다른 사람한테 단독 소유가 됐다. 법정 사건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고 글자가 글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다 그것을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겠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로 더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분만 처분 안 된다. 다시요. 공동저당 된다, 안 된다? 공동저당. 명의신탁은 여기서 안 되죠. 대지만 등기. 대지만. 그러면 자기의 특정 부분에 건축돼, 안 돼? 자신의 특정 부분의 건축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알아야지 지금부터 문제가 풀린다. 그렇지만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 아니한다. 자, 그럼 문제 봐. 57번 121페이지 57번 문제 1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딱 줄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줄고, 그럼 몇 조예요? 몇 조 법정이상권이다? 305조 법정이상권이죠.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누구한테 법정이상권? 누구한테? 줄고 전세권 설정자서 건물 소유자. 누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전세권자.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전세권자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그 말만 중요해. 1번은. 2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줄고 지분 과반수 동의로도 건물을 건축. 딱 거기까지만. 지분 과반수의 동의로도 건축.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맨 끝에 성립된다.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은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여 대금이 완납. 알겠죠? 완납되었으나 건물이 미등기 관계로 줄고, 건물이 미등기 관계로 대지에 대해서만 줄고 있고, 맨 끝에 경등기 대지만 등기. 법정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관습성 법정사건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동일인 소유에 속하여 있을 필요가 없고, 언제까지만 동일하면 돼? 언제까지 동일하면 돼? 관습이잖아. 관습.
이런 봐봐.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 305조는 전세권 설정 당시, 나머지는 먼저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변경될 당시, 교환이나 증여로 변경될 당시. 알겠죠? 그럴 당시만 동일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이 건물을 매수했다. 뭐라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이 뭐를 매수했어? 건물을 매수했어. 여기 줄거 건물이 매수했어. 건물.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써 거기다가 관습상 법정 지상권 성립이죠. 아니 생각을 해봐.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는데 갑한테 을이 샀다잖아요. 건물만. 그러면 달라졌죠. 달라지면 무조건 법정 지상권. 근데 그건 매수니까 매매죠. 그러니까 관습성 법정 지상권. 그런데 뭐를 했다고 돼 있어 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 그럼 뭐를 포기한 것이다? 그래,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별것 아니죠? 자, 58번요. 수목은 언제나 몇 년이라고? 수목은 무조건 30년이에요. 3번 토지의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줄고 임대할 수 있다. 자, 줄고 첫 번째 가운데 그 권리를 양도 동그라미 써요. 거기다가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이렇게. 자, 3번은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토지에 현재하는 공작물이나 수목에 줄고 매수를 청구.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어? 매수 있죠. 매수. 그걸 형성권이라고 그래. 형성권. 알겠죠? 그래서 매수를 청구하죠.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번 타인의 토지에 지하 또는 지하 줄고시고 지상 상하의 범위 이걸 뭐라고 그래? 구분 지상권. 5번요. 지상권은 몇 년 이상? 2년 이상 지료를 지불하자면 소멸하죠. 그래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돼. 지상권자한테 불리하니까 안 돼. 단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다시 앞으로 와. 앞에 몇 페이지 오냐? 117페이지 아니 116페이지. 116 봤어요? 자, 법정 지상권 봤어요? 옳은 것은 봤어요? 봤어? 오른쪽에 51번 문제. 51번 116에 51. 1번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지상 건물이 줄고 원시적으로 동일한 소유. 원시적으로 동일하다. OX. X죠. X예요. 언제 동일한다? 써. 처분 당시. 그리고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요, 봐봐요. 관습상은요, 매매, 교환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뭐라 한다? 묶어서 매매 당시, 교환 당시, 증여 당시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 한다? 처분 당시라는 말을 써, 그냥. 알겠죠? 2번,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그 지상 건물이 줄고 미등기. 이런 미등기는 법정 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여기 좀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건축 중 미등기,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다 되잖아요. 건축 중에도 된다니까. 미등기 무허가 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미등기인 경우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틀렸죠? 환지 우리가 환지 동그라미하고 세 가지, 두 가지 더 써야 되겠죠? 환매. 오케이.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정될 수 없다. 4번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 그러면 토지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줄고 뭐다? 법정 지상권이죠.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죠. 그런데요, 토지 사용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특약 동그라미 임대차 계약 그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다시 사용한다? 그럼요, 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지상권은 만 걸로 본다? 포기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그래서 인정될 수 없다. 4번이 정답이죠. 올해 나온 거죠, 감정평가사. 나대 이상의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 줄고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 그걸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 아까 내가 말했죠, 가등기는요, 저 토지에다가 저당 가등기 담보할 때 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 건물이 없으면 법정지상권이 아니라고. 지금 나대지상해. 알겠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정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22번은요. 1번
토지에 대해서 1번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건축 중 줄고 1번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건축 중 동그라미 써 무허가 미등기 법정 사건이 인정될 수 있어 없어? 있다면 있다. 2번은요 토지의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죠. 그 후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죠. 신축 법정 사건을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무슨 건물이 신축? 구 건물을 기준으로 지상권의 범위를 정한다. 구 건물을 기준으로 지상권의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자, 3번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서 공동저당 인생 끝났죠? 공동저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 나오고 그 다음 장 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4번 건물이 없는 토지의 1번 저당권 인생 끝났죠?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이죠? 그리고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축하기로 했다. 된다 안 된다? 인정될 수 없다. 4번 틀렸죠. 5번은요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줄고 집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축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봐봐. 법정 이상권은 되게 어렵고 양이 많다고 그랬죠. 내가 양이 많은데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 알겠죠? 자, 53번은요 옳은 것은 무허가 건물 줄고 무허가 건물은 법정 사건이 돼야 안 돼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틀렸죠. 2번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경매나 공매로 달라지죠. 경매나 공매로 달라진다. 그러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달라지죠. 그럼 뭐가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이 뭐한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 366조는 반드시 저당권에 의한 경매예요. 그런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간섭상 법정 지상권이죠. 알겠죠? 3번은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저당권에 의한 경매라고 안 했어요? 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366, 건물의 전세권 305, 나머지는 온 동네 다 누구다고? 관습상으로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양심 있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3번은요 건물만 매수. 딱 이 말이 이게 참 어려운 말이야. 이거 우리 시험에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참 나는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건물만 매수 그러면은 아니 반드시 법정 이상권이 있다는 보장이 있는가? 왜요? 토지와 건물에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건물만 매수하면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해봐. 동일하다고 해봐. 그러면 건물만 매수하면 법정 이상권이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책이라면 법정 이상권마다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뒤에 법정 지상권을 포기한 것을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그러면 그 전에 건물만 매수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뭘 했다? 동일했다는 말이지 이게. 그랬으니까 법정 지상권 말을 쓰지. 처음부터 그런 말이 아니면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건물만 매수하면서 대지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을 했다. 대지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건물만 매수했다. 법정 이상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했다. 법정 이상권을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알겠죠? 4번은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 동일이다. 처분 당시 동일이다. 법정 이상권이 말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알겠죠? 언제 동일하면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4번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간섭받은 법정 이상권인데 이 말이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이 처분할 때 동일하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거기다가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 없다 이 말이.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다.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5번은요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 건물 미등기. 자 옆에 주고 의리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대지에 대해서만 인생 끝났죠. 법정 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치등한다. 틀렸죠. 54번요 1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줄고 집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축했죠.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2번 강제경매죠. 강제경매는 언제 동일해야 돼? 강제경매는 언제 동일해야 돼? 설정 당시에. 오케이. 그러니까요 저당권이 먼저면 저당권,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으면 언제? 가압류.
그냥 압류면 언제? 압류죠. 그래서 여기 2번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매각대금 완납시 그러면 안 되지. 알죠?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 가압류 압류다. 저당권 그다음에 가압류 압류다. 그러면 가압류 압류다. 그러면 압류.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3번은요. 간섭상 법정시상권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 양수한 토지를 양수한 봐. 법정지상권자 줄고 써요. 이퀄 물권 이퀄 대항력.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자는 여러분 지상권자 등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누가 등기해야 돼? 지상권 이전 받은 사람. 그런데 지상권자는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자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다. 4번은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 양도 나왔죠? 그럼 뭐다? 법정지상권이죠. 무슨 법정지상권? 왜 간수법상이에요? 관습이 되려면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는 말이 없어야 되죠. 여기는 양도란 말이 뭐 양도 써. 양도라는 것은 법률 행위로 인한 인도. 법률 행위로 인한 인도를 양도라고 그래. 법률 행위가 뭐예요? 계약 아니에요. 계약. 알겠죠? 계약이 뭐예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계약이잖아. 그러니까 관습법상이지 뭐예요. 알겠죠?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법정이상 뭐죠? 366조는 저당권이고 전세권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양도하면서 대지에 대해서만 대지의 임대차 그럼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5번 구분소유적 공유죠. 구분소유적 공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마다 자신의 특정 부분 위죠. 그런데요.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 인생 끝났네. 법정이상권이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정답 2번이죠. 55번은요. 옳은 것은 1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 법정지상권을 전속한 범위 되고 무슨 건물을 기준한다? 구건물 1번 틀렸네. 2번 관습상 법정지상권에서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무방하다. 왜 등기가 안 됐겠어? 무허가니까 안 됐겠죠. 그래서 2번 틀렸죠. 무허가 건물이 안 된다. 무허가도 된다. 3번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 공동근저당이 필요 없어. 공동저당이죠.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이건 다르네요. 죄송해요. 3번은요 이 말이에요. 봐봐요. 이거는 이제 이것은 뭐를 가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봐. 여기요.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의 건물이 있어요. 이 토지 건물에다가 공동으로 잡아서 공동저당을 잡아. 공동근저당이지 뭐 공동근저당 저당 이제 필요 없어. 다 똑같아. 그런데 건물이 지금 있는데요. 건물이 존재하는데 건물이 멸실 등기가 됐어. 이런 멸실 등기가 되면은 무슨 등기부로 만다? 폐쇄하죠. 그래서 폐쇄를 해서 등기부를 폐쇄했어. 건물이 존재하는데 멸실 등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저당권이 있는데 뭐만 경매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만 경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지만 경매가 된 거예요. 토지만. 건물은 없는 곳으로 된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는 걸로 등기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없다고 치고 토지만 등기가 된 거예요. 여기서 문제. 근데 건물이 있는 거에 가서 보니까 경락받은 사람 가서 보니까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된다. 이거 뭐 말이죠? 안 돼요? 된다.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봐. 지금 우리는요 건물이 지금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건물이 없다고 멸실 등기가 됐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폐쇄가 됐어. 그러면 갑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여러분 건물이 있는데 등기부가 없다고 등기부가 멸실 등기되고 등기부가 없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니에요? 등기는 뭐라고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존속 요건이 아니다. 등기부가 없다는 것은 등기가 존속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그 전에 건물이 존재하고 등기부가 있었죠. 잘못해서 멸실 등기가 됐죠. 멸실 등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갑의 건물의 소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물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법정사건을 성립한다. 알죠? 한다. 3번 성립한다. 아시겠죠? 자 4번요. 구분소유적 공유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키워드는 뭐다? 자신의 특정 부분이다. 그래서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이다. 법정사건을 성립한다 안 한다? 자 5번은요. 5번은 뭐가 있다? 가압류 줄고 그 다음에 본압류, 가압류가 있고 진짜 압류가 이루어졌죠. 그래가지고 강제경매 박스에 강제경매. 그러면 동일성 여부는 언제를 기준한다? 그래서 가압류.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네.
무슨지 알겠죠? 자, 56번은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가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 줄고, 그럼 누구한테 법정 이상권 인정된다? 대지 소유자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줄고 건물 소유자 이렇게. 2번 대토지 공자 중 1인이 다른 공자 줄고 지분 과반수 동일하다 건물 건축 지분 과반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틀 정답이죠. 자, 3번 미등기 더 이상 못 필요 없겠죠. 무슨 말이 나오고 있어? 대지만 등기했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법제사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대지만 등기 건물이 미등기하고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알죠?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수했다가 대지만 등기 안 된다. 4번 법정시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애초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고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 줄고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 그걸 뭐란다? 처분 당시 그때만 동일하면 된다. 5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가버려부터 을이 건물을 매수했다. 을이 건물을 매수 거기까지 줄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데 을이 건물만 매수 법정시상권 취득. 알겠죠? 그런데 바로 밑에 임대차 계약 그런마다 지상권을 다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러면 봐봐. 쉬는 시간에요 잠깐 한번 봐. 많이 올라가지 말고 특히 어디를 잠깐 보냐. 120페이지 있죠? 120페이지 그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글씨 있죠? 글씨만 잠깐 보면 돼.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림 있죠? 앞에 그림요. 특히 간섭성 법정이상권하고 강경미하고 맨 앞에요 366조 법정이상권 가운데 그림. 알겠죠? 그러면 잠깐 보면 돼. 그럼 모든 게 끝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